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뭐 강의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뭐 조금 지루할 것 같아서 제가 유튜브에서 자료를 하나 다운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에, 우리나라가 이제 잘하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뭐 반도체 잘하죠. 반도체 잘하는 편이고 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조선 쪽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세 번째가 자동차 쪽을 이제 그래도 좀 잘하는 편인데 사실 뭐 지난번에 이제 뭐 일본하고 늘 우리가 사이가 좋지를 못하고 서로가 여러 가지 어떤 뭐 지정학적으로나 뭐 정치적인 부분 또 경제적인 부분도 늘 부딪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 어떤 뭘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이 이제 그죠 충돌이 일어나고 또 그래서 이제 뭐 우리를 이제 뭐 일본에서 이제 꼭 필요한 부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수출 안 하겠다고도 하고 이제 우리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많죠. 뭐 중국 같은 나라는 이제 또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이제 히토류라는 그런 이제 그 광물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뭐 어떤 모든 반도체 그다음에 뭐 하여튼 무기 만들고 뭐 인공위성 하는 데까지 다 쓰인다 그래요. 그런 것들을 이제 무기화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오늘 이제 이렇게 제가 서두를 얘기하는 거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어쨌든 그런 자동차 같은 것들이 독일의 이제 뭐 벤츠 뭐 그죠? 그다음에 이제 뭐 BMW, 뭐 아우디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고요. 뭐 일본도 이제 뭐 도요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이제 있는데 서로가 그런 이제 그 장치들을 뭐 한 회사에서 다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또 어떤 그 경쟁력 때문에 이제 사다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보쉬라는 회사가 있는데 자동차 그 부품이나 장치들을 참 잘 만드는 그런 회사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 지금 여러분들은 완성차 메이커니 이제 현대자동차를 늘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이제 지금 얘기하는 현대 위아라든지 여기서 이제 그 핵심적인 그런 어떤 그 부품이나 어떤 장치들을 만들어서 납품해주지 않으면 완성차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여러분들 이제 현대를 바치고 있는 게 뭐 만도죠, 만도. 만도라는 그 회사가 있는데 처음에는 그 현대자동차에서 이제 출자를 해서 연구소, 자동차에 대한 연구를 계속 했던 그런 회사죠. 그런데 이제 그 회사가 지금은 굉장히 성장을 해서 이제는 현대차에만 이제 공급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개발을 해서 이제 외국에도 아마 이제 많은 공급을 하고 회사가 많이 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는 뭐 수만 개의 부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제가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뭐 우리나라 기업이고 자랑스러운 기업이다 보니까 어떤 현대 위아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영상을 조금 보여드리고 그래서 왜 이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지 그래서 결국 우리가 가는 로드맵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번 좀 짧은 영상인데 좀 보여드리고 지나갈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뭐 출처는 이제 여기 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대 위아에서 본인들 그 광고를 위해서 만든 그런 영상인데요. 물론 뭐 좀 더 미화시킨 심미적인 부분들이 있지만은 뭐 내용상으로 상당히 우수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소개를 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밖에도 뭐 두산이라든지 화천이라든지 공작기계에 또 이렇게 선두주자들이 좀 있는데 하여튼 현대 위아는 자동차에 힘입어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영상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위아는 자동차의 모든 움직임을 만듭니다. 세계를 앞지르는 자동차의 등록 속에 바로 우리의 모든 기술이 있습니다. 현대위아는 세계 최고의 자동차를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와 함께
차량 부품 기술을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더 넓은 세계로 흩어져 자동차의 움직임을 만드는 구동 부품을 생산하고 전 세계는 우리가 구현한 동력을 경험합니다. 현대위아는 차량 구동에 필요한 모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자동차에 최적화한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주행 성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구동 기술을 연구합니다. 자동차의 움직임을 통합적으로 설계하기 위해 우리는 독자적인 기술 개발 역량을 갖추고 단품부터 시스템까지 가장 빠르고 정확한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불규칙한 도로를 스스로 감지하는 제어 기술, 핸들링과 승차감을 개선하는 통합형 구동축, 환경 규제에 대응하는 차세대 엔진. 우리는 부품 하나하나에 집약된 현대위아만의 기술을 담았습니다. 현대위아는 전동화를 앞당기는 구동 기술로 지속 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준비합니다. 전기 모터로 자동차의 핵심 동력을 전환하고 에너지 효율에 집중한 시스템 설계로 친환경 주행을 이끌어갑니다. 우리는 미래의 혁신적인 주행을 위해 시대보다 한 발 빠르게 나아가겠습니다. 100만 번의 회전과 비틀림, 가혹 조건을 견디며 완성한 우리의 기술이 자동차의 완벽한 움직임으로 구현될 때까지 현대위아는 끊임없는 연구와 도전적인 시험을 거듭하며 달려가겠습니다. (1만여) 개의 부품이 줄어드는 자동차의 혁신, 새롭게 태어날 미래 자동차의 더욱 강력한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 현대위아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위아, the next solution. 현대위아. 네, 뭐 잠깐 영상을 봤죠.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보여드리고 싶었던 영상은 이제 전공에 맞게끔 공작 기계에 관한 부분의 영상인데, 뭐 그래도 또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그 자동차의 부속 장치나 어떤 이런 부품들이 결국은 그저 이러한 가공이나 정밀도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이 되어야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목표 자체가 이제 저쪽이어서 뭐 오늘 영상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첫 시간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고속 가공을 이제 해야 되겠죠. 왜냐면 이제 뭐 시간이 이제 부가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가가치라는 건 그렇잖아요. 어떤 돈을 어떠한 그 시간이라든지 뭐 양이라든지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부가가치로 표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속도를 많이 내서 이제 우리 이제 교육기관에서는 이제 이런 개념이 좀 부족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회사들은 부품을 똑같은 시간에 10개를 만들 수 있는데 어떤 회사는 5개밖에 못 만든다. 그러면 경쟁력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쪽에 고속 가공이 이제 많이 이제 보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계를 여러분 뭐 그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기본적인 뭐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고속 가공을 할 때 이제 어떠한 부분들이 또 뭐 있겠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재료에 따라서 이제 가공 속도가 좀 다르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제 뭐
환산을 이렇게 이제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분당, 그다음에 이제 분당 몇 미터,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피트 단위가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뭐 3배 정도 곱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분당 메타로 하면은 이제 여기서 곱하기 3으로 하면은 되겠죠. 그러니까 1피트가 이제 그 3분의 1 메타 정도로 이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 가공인 경우와 이제 고속 가공의 이제 차이를 비교를 좀 해놓은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면 밀링인 경우에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재료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알루미늄 같은 것들은 절삭성이 이제 좋은 편에 좀 속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합금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단단하죠. 그래서 고속으로 하기가 쉽지가 좀 않다. 네, 그런 이제 재료적인 특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속 가공을 위한 이제 요구 조건이 이제 베어링이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베어링이 좀 좋아야 된다. 이 베어링은 여러분들 기계요소 설계 시간에 배웠지만은 하여튼 극한 환경 속에서 정밀도를 유지해야 된다. 정밀도와 정확도와 이런 모든 것들을 유지하고 견뎌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CNC 운동 제어가 필요하겠죠. 높은 분당 그 50m면 이제 공작 기계에서는 이제 빠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운동할 수 있는 제어가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관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진동이 또 발생을 해요. 진동이. 그래서 이제 바이브레이션이라고도 하고 이제 채터링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조치를 좀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구에 대한 연구도 해야 되고 뭐 위치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레조넌스 공진 현상 같은 것들이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일부러 뭐 진동을 줘서 또 절삭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이제 진동 절삭이라고 해서 하기도 하고 초음파 절삭이라고도 해서 초음파를 또 주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속도가 빠르니까 여러분들 뭐 다 내용을 보시면 아는 내용이 있지만은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보면 알죠. 보면 아는데 여러분들 것이 됐는지는 또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 자기가 아는 것 갖고는 안 돼요. 이게 남한테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한테 가르치다 보면은 본인이 좀 어슴푸레 알던 거, 희미하게 알던 게 명쾌해지고 또 방향이라든지 또 어떤 질문 같은 것들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최선의 방법은 남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완벽해서 남을 가르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내가 가르치다 보면 차차 완성도가 높아지게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칩 처리 장치 같은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고속 가공의 적용은 뭐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은 뭐, 뭐좀 나눠보면은 뭐 여러 가지 산업사회에서 당연히 고속 가공이 뭐 거의 다 적용이 되겠지만은 주로 이제 항공산업, 항공기에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알루미늄, 왜냐면 무게 때문에 그렇죠. 무게 때문에 요번에 이제 제가 그 추석 때 연휴라 집에서 그 이따가 이제 보니까 뭐 영상이 이렇게 이제 좀 새로 올라온 것들을 이렇게 좀 검색을 하는데 블랙 이글즈라는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뭐 제가 봐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카이에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 훈련기죠. 훈련기인데 마하 1.5 정도 되는 그런 훈련기인데 하여튼 뭐 이제 수출도 조금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에어쇼에서는 확실히 그 조종사들의 기술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여튼 손재주는 굉장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여튼 이런 비행기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가벼워야 되고 그래서 이제 알루미늄이지만은 그냥 일반 알루미늄은 아니죠. 둘알루민 이제 특수 알루미늄 합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로 만들게 되고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구조적으로 굉장히 하여튼 그죠? 빠른 속도로 하게 되면은 이제 저항이 있고 힘을 많이 받아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응력들이 많이 걸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뭐 감안해서는 대부분 이제 중요한 부위들은 전부 다 이제 절삭을 해서
그러니까 뭐 용접을 하거나 뭐 다른 그죠? 접합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죠. 그죠? 뭐 물론 비행기에서 리베팅도 많이 하지만은 어쨌든 꼭 힘이 많이 받는 부분에는 통째로 가공을 하는 것이 가장 이제 바람직한 거로 돼 있죠. 그리고 또 가공을 하더라도 그 부분이 될 수 있으면 그 엣지, 노치 같은 것들 응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고속 가공의 적용, 항공기 뭐 이런 부분에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밀링 작업이나 선반 작업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고속 가공의 적용 2는 자동차죠. 자동차에 뭐 굉장히 자동차 산업이 사실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참 좋지 않은데 그래도 버티는 게 지금 뭐 반도체, 자동차 뭐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 자동차 쪽에 이제 그 고속 가공 적용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공구 교환 장치 ATC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공구 경로도 제어가 되고, 사실 제가 음, 실습을 하면은 그 좀 저런 공작 기계를 잘못 다뤄서 잘못 취급해서 그 일어나는 사고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가 한번 보여주고 싶었는데 뭐 지금 여러분들 뭐 실질적으로 실습을 안 하기 때문에 학교 나오면 다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금형 산업에 이제 고속 가공을 많이 하죠.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금형 쪽이 처음에는 이제 일본에서 이렇게 이제 많이 해서 하다가 한국에서 금형 산업이 아주 뭐 굉장히 많이 발전했죠. 근데 지금 다시 또 중국으로 더 넘어가서 다시 좀 가져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속 가공의 세 번째 적용은 이제 그 난삭제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잘 안 깎인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빨리 깎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쾌삭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난자가 붙으니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깎는 게 어려운 그리고 또 복잡한 형상의 제작을 가공하는데 고속 가공이 적용이 된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뭐 제도나 이런 데서 여러분들 많이 이제 봤겠지만은 그래서 공차 개념이 이제 우리 그 젖삭 가공에서 많은 장점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제조 공정들에 비해서 그 정확도 또 정밀도를 유지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이상한 말이 있죠. 작은 공차, 공차를 적게 하면은 더 정밀하게 가공을 한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에 비용이 많이 든다.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필요 이상의 공차를 둘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경제성을 고려한다면.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공차를 얼마나 줘야 되는지, 그다음에 공차는 어떻게 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이제 공차론이라는 또 학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설계 도면상에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또 여러분들이 혹시 설계를 한다면 이런 공차 개념을 가지고 또 설계를 해서 생산 라인에서 이런 것들이 잘 고려될 수 있도록 하나 이제 언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절삭 가공에서 이제 표면 거칠기가 뭐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표면 거칠기는 이제 정밀도에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외관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기하학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제 표면 거칠기가 이제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재료에 따라서도 이제 많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동하고 공작 기계 요인도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삭 표면이 진동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 표면이 좋아질 확률이 적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러 진동 절삭이나 초음파 절삭을 하는 경우 말고는 일반적으로 이제 진동이 생기면 좋을 거는 없죠. 그래서 이제 처음 설치 때부터 그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좀 이제 뭐 세세하게 살펴보면 이제 기하학적 이제 요인이 이제 절삭 작업의 이제 유형일 거고 이제 밀링하고 선삭, 그다음에 공구 형상, 그다음에 공률 반경이 여러분들 어떤가요? 공구 현상이 이제 표면 자체가 공구가 이렇게
둥그런 그런 공구가 있고 뾰족한 공구가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뾰족한 쪽의 그런 공구가 아무래도 이제 좀 예, 면을 좀 그죠? 아주 그 피드를 적게 주지 않으면 표면이 거칠어지는 상태가 될 수 있을 거다. 그다음에 공구가 이렇게 천천히 가는 거와 빨리 가는 거와 아주 빨리 가는 경우를 뭐라 그랬어요? 이제 그거를 나사가 만들어지는 이제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이론적 표면 거칠기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뭐 별거 아니고요. 근데 여기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 곡률 반경을 이제 NR로 NR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또 N은 뭐고 R은 뭐냐 이렇게 분리해서 또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정한 거기 때문에 곡률 반경을 나는 뭐 다른 뭐 A로 놨다 해도 상관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뭘 그 표현하는지를 잘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보통 경우에 이제 그 영어에서 그 첫 번째를 따서 이렇게 이제 뭐 라프니스니까 R이라고 표현하고 피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곡률 반경도 이제 뭐 레디오스 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하학적인 요인이 이제 뭐 예, 이런 경우가 있겠죠. 노즈 반경, 그 다음에 이송의 영향, 그 다음에 뭐 앞날각의 영향, 뭐 하여튼, 예. 그래서 이송에 따라서 전부 다 이제 이송이 어떻게에 따라서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노즈 반경이 자꾸 하면 이렇게 그죠? 계단식으로 거칠어지겠죠. 뭐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이제 공작물의 이제 재료 요인도 많이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재료가 이제 여러분들 구성인선 많이 했죠. 네, 시험에도 많이 나니까 그다음에 칩에 의한 표면 손상, 그다음에 이제 연성 재료를 할 때 이제 파열, 그죠? 연성이니까 이제 표면이 파열이 일어나고 찢어지는 거고 취성인 경우에는 이제 크랙이 생기는 거죠. 잘 보시면 됩니다. 연성은 표면의 파열이고 취성 재료는 균열이고 그다음에 이제 공구 요요민과 새로운 공작물 표면 사이에 마찰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실제 표면 거칠기 그 RA가 이제 에버리지라는 거죠. 에버리지. 그래서 실제 표면 거칠기를 이제 예측하려면 이상적 아이디어를 구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좀 이게 좀 R을 좀 크게 했으면 좋은데 그래서 RAI를 곱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자세히 보면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뭐 넘어가기로 하고요. 이제 진동과 공작기계 요인이 있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채터라든지 또 여러분들 재력학에서 배웠던 이제 디플렉션, 처짐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이제 공작기계 이송기구의 이제 그 백래시. 그러니까 백래시가 이미 그 가지고 있는 그런 기계에서는 이제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우리가 지금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고속으로 가공을 했을 때 그 면이 좋은 것들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 뭐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채터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뭐 강성과 감쇄를 추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이제 고유진동수 모든 그 물체에는 이제 고유진동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피해야 그래서 그게 상쇄가 될 거냐 중첩이 될 거냐 이런 문제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절삭력이 커지게 되면 이제 뭐 아무래도 뭐 채터링이 생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송과 절삭 깊이를 좀 이렇게 감소시키는 게 이제 좋다. 그다음에 이제 커터 설계를 이제 그 힘이 저항이 많이 안 걸리게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뻑뻑하면 마찰이 생기고 그렇다 보니까 절삭률을 좀 사용하면 부드럽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도 이제 그 자동차에서 그 비 올 때 와이퍼 있잖아요, 와이퍼. 그런 것도 어쨌든 뻑뻑거릴 때 거기에다가 이제 기름 같은 걸 집어넣으면 뭐 좀 유리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삭 가공에서의 설계 지침은 이제 처음부터 그 절삭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절삭을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절삭을 많이 하게 실제 가공을 많이 하게 하면은
경쟁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삭이 많이 필요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그냥 기계 가공하지 않고 만들 수 있으면 제일 좋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뭐 이런 뭐 볼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절삭을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이렇게 이제 그죠? 우리 소성 가공이라고 그러나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만들어내야만 이제 경쟁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리고 이제 절삭 가공이 꼭 필요한 경우에 이제 절삭 가공의 양을 조금만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최소화시키는 게 좋겠다. 그래도 이제 절삭 가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차가 뭐 적은 경우에 다른 거로 맞추기가 좀 어렵다. 여러분들 우리 이제 다른 교수님한테 배우잖아요. 3D 프린팅 같은 것들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오차, 공차 이런 부분이 맞추기가 어려워요. 근데 기계로 가공을 하면 그보다는 정밀도를 맞추기가 좋고 또 뭐 3D 프린팅으로 찍어내면 표면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삭하는 것만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특별한 기하학적 특징이 있는 경우에는 좀 만들기가 어려워서 가공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예로서 이제 나사산 가공이 필요한 경우가 이런 거죠. 정밀한 구멍, 진원도를 가진 단면, 그다음에 이제 평평하고 고든 표면,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아무튼 뭐 또 이제 뭐 시간이 좀 이렇게 보니까 또 뭐 25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뭐 25분 정도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잠깐 또 좀 쉬었다가 또 마지막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